1995년 11월 한국은 일본의 계략으로 인해 7만 4천 톤의 고철을 약 90억 원에 수입하게 됩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이럴 계획은 아니었는데요. 당대로서는 첨단 조선 기술과 군사 기술이 접목되었던 러시아의 민스크호와 노보로시스크호를 인수하면서 우리나라의 해군력 증진과 조선업 발전을 크게 이룩하고자 한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러시아 간의 항공모함 거래 첩보를 듣게 된 이에 일본은 급히 방해 공작을 펼치기 시작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군사기밀TV입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스크호와 노보로시스크호는 당시 유일하게 미국 태평양 함대인 엔터프라이즈호, 미드웨이호에 견줄 수 있었던 전설적인 유용의 항공모함이었습니다. 두 항공모함을 방치하고 있는 러시아에게 우리나라는 기술력의 발전을 피하고자 이 두 척의 선박과 함께 퇴역한 핵잠수함과 보조군함 259척을 인수하는 거래를 제안하게 됩니다. 민스크호는 한 차례 화재가 발생했었고 2년 넘게 방치가 되어 있었으나 사용 연한의 절반밖에 지나지 않아 주요 장비가 손상되지 않은 양호한 모습으로 인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거래 사실을 공표하기 이전 일본은 세계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진행하며 이를 회방하기 시작하는데요. 당시 도쿄신문은 두 항공모함 내 첨단 기술이 적용된 장비가 건재하게 남아있다고 지속적으로 보도를 하며 러시아가 이를 한국에 인계를 할 경우 다시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위기감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더해 일본의 공영방송 NHK는 항공모함의 내부를 삽살이 촬영한 프로그램을 반영하기도 했는데요. 민스크호와 노보로시스크호가 충분한 군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한국은 두 항공모함을 중국으로 재판매할 수도 있어 결국 이것은 중국의 군사력을 증진시키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담아 이를 영상으로 내보낸 일본은 국제적인 여론을 뒤흔들어 놓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기는데요. 과연 일본은 어떻게 타국의 중요 군사시설 내부에 들어가 이를 세세하게 촬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보통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중국이나 일본의 기자가 우리나라의 퇴역 잠수함에 들어와 내부를 촬영해 갈 수 있을 리가 없으니까요. 당시의 전문가들은 이것에 대해 일본이 치밀한 물밑 작업을 통해 러시아 정부 내 퇴역, 항모 판매 반대 세력을 포섭해 정보를 얻었으며 그것을 통해 은밀히 활동한 것으로 추측하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방법 이외에는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치밀한 일본의 계략에 결국 한국은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론 플레이로 세계가 들썩이기 시작하자 러시아의 제1부총리 소스코베츠는 연방보안국과 관세청에 폐항공모함 매각 계약 현황을 조사하도록 지시하는데요. 러시아 태평양 함대의 군사방첩국과 극동세관국은 이에 따라 민스크호와 노보로시스크호를 조사하기 시작하고 이를 조사한 결과 첨단 기술로 만든 장비들이 아직 충분히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남아있음을 발견합니다. 중앙지휘센터 장비, 첨단 레이더 시설, 항공정보 시스템, 미사일 발사대와 지휘장치, 그리고 표적 탐사 시스템이 활용할 수 있을 수준으로 건재했었고 만약 이 상태의 항공모함을 우리나라가 연구할 수 있었다면 조선 기술과 국방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을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결국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러시아는 해당 설비들을 폭파하고 제거해 훼손시키는 작업을 진행했고 첨탑의 레이더와 통신시설, 지휘 및 통제 시스템 그리고 항공모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활주로마저 상당 부분 파괴한 채로 우리나라에 건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일본의 회방으로 인해 대단한 활용 가치를 가질 수 있었던 항공모함을 고철이 된 상태로 얻게 된 것이죠. 1995년 당시 우리나라는 놀라운 경제성장세를 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일본이 압도적으로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국보다 우위에 서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왜 이토록 지나친 방해 공작을 했는지 서방의 많은 국가들은 그 의도를 이해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일본은 한국의 항공모함 수입을 그토록 적극적으로 방해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두려웠기에 그들은 우리나라가 폐항공모함을 통해 연구할 수 있는 기회조차 빼앗아 가고 싶었던 것이었을까요? 우리나라와 일본의 역사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서부터 탄탄한 조선 기술을 갖추고 있던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경제개발 5년 계획에 의해 중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조선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기 시작했고 현대 조선소, 호조선소, 고려 조선소 등 대규모 조선소가 건설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일본은 미국에서 도입한 공법으로 배를 양산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낮은 가격과 품질 경쟁력으로 전 세계의 선박 수요 대부분을 차지하며 조선업의 강국으로 등극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 대한민국은
대단한 발전 속도로 인해 일본을 추월하게 이릅니다. 독자적인 기술 개발에 매진했던 한국은 여기에 생산력을 더욱 확충하며 4층 조선업 시장에서 그 입지를 넓혀갔고 마침내 1993년, 1956년부터 약 40년 동안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일본을 제치고 조선업계 1위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일본과의 격차를 더욱 확실하게 벌리기 위해 러시아로부터 폐항공모함을 수입하고자 했던 것이었죠. 세계 최고 자리를 내어줘야기에 오를 대로 오른 일본은 이러한 한국의 발전 속도를 두려워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러시아 선박들을 인수인계받는데 갖은 방법을 사용해 회방을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국은 일본의 비열한 계략 아래 훼손된 해양공모함을 수입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비록 일부의 기술들을 습득할 기회들을 놓치긴 했지만 항공모함을 해체시키고 재조립하며 항공모함을 건조하는 기술 일부를 습득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민스크호와 노보로시스크호에는 하이엔드 장비와 군사기술을 제외하더라도 선박 자체에 특수관 기술이 적용되어 이에 대한 분석 연구를 통해 첨단 조선 기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번엔 국내 정세가 이런 두 항공모함을 연구하는데 발목을 잡습니다. 우리나라의 모 환경단체는 벌기대회와 시위를 서슴지 않으며 민스크호와 노보로시스크호의 해체를 적극 반대하는데요. 왜냐하면 해체 과정에서 기름 유출이나 방사능 누출로 인해 큰 환경적 오염에 대한 우려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물론 초대형 집진기로 유해물질을 제거하며 이를 최소화시키겠다는 계획을 공표했으나 환경단체는 이 항공모함이 핵 원자로를 탑재했다고 주장하며 결국 이에 따른 방사능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에게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민심을 도래시키는데요. 사실 이 항공모함은 디젤식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이었으나 이미 동요된 민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던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노보로시스크호는 어느 정도의 해체만을 진행한 채 그대로 작업이 멈추게 되었고 결국 이를 중국에 재판매하게 됩니다. 이 상황을 본 우리나라의 언론 매체는 대한민국은 소련 붕괴 후 굴러들어온 러시아, 보물을 놓쳤다. 이렇게 중국으로 거치를 옮기게 된 민스크호는 많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 테마파크로 활용되며 관광 상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조선업이 발전을 멈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많은 도전을 통해 조선 기술을 혁신적으로 진화시켰고 국력 도모에 대한 의지를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00년 우리나라는 조선업 수주, 건조, 수주 잔량 이렇게 3대 지표 모두 1위를 차지하며 최대 40%의 점유율로 세계 시장을 점령했고 그 기세를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국방부와 해군, 공군 사이에서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에 대한 논의도 갈수록 열기를 띠고 있습니다. 이를 풀어보자면 항공모함 운용에 우려가 되는 것뿐이지 이전처럼 러시아의 배를 수입해 해체하는 과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기술력은 이미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이 무섭게 성장해온 한국을 돌아보니 그렇게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두려워하며 그토록 처절하게 방해 공작을 펼쳤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시샘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는 다른 나라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게 세계의 바다를 호령해 나갈 모습을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본 영상은 유튜브 채널 군사기밀TV에서 제작하였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알람 설정을 하시면 영상 업로드 시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